삼각동 뼈가 1mm, 2mm밖에 안 남아서 임플란트 못한다고 들으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최근 경향에서는요,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영상에서는 삼각동의 대략적인 뼈이식을 해야 되는 이유, 삼각동이 어떻게 어느 부위인지, 왜 그 부분에 뼈이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은 여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길이가 삼각동까지 4mm보다 적은 경우, 그럴 때는 측방 접근법이라는 방법으로 제가 뼈이식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환자분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동이라는 공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여기 광대뼈 안쪽에 있는 빈 공간이고요. 그 공간은 위쪽 어금니와 거의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때문에 치조골의 높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삼각동은 다행히 얇은 막으로 이어져 있는데 삼각동 막을 올리고 그 안에 뼈이식을 해놓으면 뼈가 잘 생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론적으로는 뼈이식을 안 해도 뼈가 생성이 되는데, 근데 지금처럼 측방 접근법을 할 정도로 뼈가 4mm 이하,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야 되는 뼈의 길이가 8에서 10mm 정도가 되면은 그 공간에는 뼈이식을 안 하면 뼈가 거의 생성 안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뼈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환자분 케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고요. 옛날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었는데 약간 실패도 했고, 이 치아 보면은 지금 씌워져 있던 치아거든요. 씌워져 있던 치아가 빠지면서 치아 상실 부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치과에 갔더니 이제 그곳에서는 여기 임플란트 싣기 매우 어렵다, 큰 병원 가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자녀분의 소개로 내원을 하신 환자분입니다. 3D CT 사진을 요게 이제 수직적으로 절단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한 건데요. 뼈의 길이가 2에서 3mm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래도 한 8에서 9m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길이는요, 8.5나 10mm짜리를 식립을 해야 됩니다.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5mm짜리 임플란트를 2mm 깊게 심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뼈는 10mm가 필요하게 됩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10mm 정도의 뼈의 길이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삼각동 거상술을 통해서 그런 뼈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수직 접근법과 측방 접근법을 나누는 기준이 자꾸 제가 뼈의 길이가 3mm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왜 3mm라고 말하냐면, 수직 접근법은요, 자, 쉽게 생각해 보면 뼈의 길을 만들고요, 그 안으로 기구를 넣어가지고 제가 삼각동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얇은 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그 막이 굉장히 얇고 예민하거든요.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이 찢어지면 삼각동 거상술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mm 이상에서 조금을 올릴 때, 3mm, 5mm 정도 올릴 때까지는 그 방법이 괜찮은데요. 만약에 2mm, 3mm짜리 10mm를 올리다 보면은 막이 찢어져서 삼각동 거상술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한 게, 옆으로 이렇게 공간을 이제 창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뜨듯이 삼각동 거상술을 하는 방법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고안을 했고, 그거를 측방에서 접근한다 라고 해서 측방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기구를 이렇게 들어서 뼈를 제거를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안쪽까지 긴 숟가락 형태의 기구를 통해서 삼각동 막을 서서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직으로 제가 힘을 줘서 올릴 때보다 힘의 분포를 넓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막이 안 찢어지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측방 거상술의 단점은 뭐냐면요, 절개의 범위가 넓습니다. 옆면으로 접근을 하려면요, 절개 범위가 최소한 요만큼은 돼야 됩니다.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을 다 절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접근을 하기 위한 잇몸뼈 제거가 사실은 수직 접근법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접근법은요, 접근하고 거기다 임플란트 씹으면 딱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처 부위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직 접근법으로 무리하게 했다가 막이 찢어지면은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막이 다시 재생되거나 재생이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재생이 굉장히 더디거나,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을 오히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드렸듯이 코랑 연결된 공간이어서요,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염증이라고 치면 또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측방 접근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측방 접근법이라는 수술의 문제가 뭐냐면, 임플란트 수술 치과 의사들이 이제 배울 때요, 가장 마지막으로 배우는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정교해야 되고요, 수술 범위도 넓어져야 되고요, 가뜩이나 잘못하면은 상악동 막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능숙한 치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수술의 형태고요. 실제로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린다든지 아예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좀 더 큰 치과에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위에가 이 부분 보면 뼈가 굉장히 얇죠. 그래서 제가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이쪽으로 수술을, 뼈 이식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노란색 상악동 라인이 이렇게가 이제 상악동 라인이고, 여기서 보면 이 검은색 부분이 이제 상악동 빈 공간인데요. 수술 전, 수술 후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록색 라인이 잇몸뼈의 라인이고요. 여기서 아까 노란색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 회색 부분에 뼈 같은 형상이 이렇게 많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뼈이식 수술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로는 측방 접근법의 뼈이식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4개월, 최소 4개월, 길면은 6개월 정도까지도 기다립니다. 그래야지 뼈가 잘 재구성이 되고 임플란트랑 유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놓고 실밥을 뽑고 5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셔도요, 5개월, 어차피 중간 5개월 기간은 뼈가 재구성되고 뼈가 임플란트랑 붙는 걸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원 횟수에 부담을 느끼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후에 보철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요 파란 게 제가 임플란트 식립을 했던 거고, 5개월 후에도 이렇게 뼈의 라인이 완전히 변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뼈가 굉장히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고, 아래쪽 임플란트도 이렇게 치조골 라인이 내려가 있던 게 뼈이식 수술이나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잘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환자분도 지방에서 오셨지만 내원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이 환자분 실밥 뽑는 것까지 해가지고 4-5번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5개월은 기다리는 기간이었고요. 어쨌든 근처 치과에서는 큰 치과 가라, 이거 되게 어려운 수술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상악동 측방접근법 수술 조금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요거 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분 중에서도요, 이게 봉합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능숙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처 치과에서는 큰 치과 가라, 이거 되게 어려운 수술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상악동 측방접근법 수술 조금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요거 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분 중에서도요, 이게 꼬매는 거 봉합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능숙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 뼈 1mm, 2mm 남은 것도 큰 문제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2년 정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민재용 치과 의사라고 치면은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거기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치과 상식에 대한 내용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내용들 약 1,500여 개 정도의 글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리수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치과 스텝 선생님들이 알아도 될 정도의 깊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내용을 다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재용 치과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